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바로 어제 대한민국의 노벨 문학상 첫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강 소설가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최초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사실 제가 이 한강 소설가 인터뷰할 정도의 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터뷰를 예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 인생 후반전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오지 산속에 서점을 차린 대표님 인터뷰인데요. 자, 수백억 자산 일구고 또 그 자산을 아낌없이 오지 마을에 투자를 해서 멋진 그 산속 서점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도 한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뷰 내내 아주 큰 즐거움이었는데요. 함께 인터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독립도 이루고 인생의 행복 또 그런 많은 요소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의 그 한강 소설가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멋진 한옥 책과 자연 속으로 잠시 뒤 인터뷰를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사우스 코리아 한강,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탄생, 역사적인 순간의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그 분들이 누구나 이 책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K 문화의 힘이 이처럼 커진 것 같아서 많이 자랑스러운데요. 최근에는 저도 그렇고 바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책을 좀 덜 읽는 것 같은데요. 이번 계기로 소설이라든지 우리 삶을 좀 풍부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도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제 인터뷰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이 대표님이 성공하기까지의 인생에 영향을 줬던 5권의 책 소개도 있고 또 다양한 이렇게 그 전 재산 수백억 원을 일구고 이걸 산속에 오지마을에 투자해서 이렇게 멋진 한옥을 만든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나오는데요. 큰 울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한 50대 정도의 큰 자산을 일구시고 이 자산을 아낌없이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산속에 정말 처첩산중이죠. 투자해서 이렇게 멋진 한옥을 만들었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한옥을 조성하고 만드는데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돌담, 이 산속에서 난 그 산의 자연의 일부분이죠. 이걸로 예쁘게 돌담도 쌓았고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데 한옥을 조목조목 잘 배치를 해주셔서 초보자인 제가 봐도 정말 너무 멋있다. 이런 산속에서 아무런 소음 없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한번 읽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작은 채널이지만 소중한 그 3일 경제독립 TV의 구독자분들께 함께 이 인터뷰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인터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20, 30대 청년부터 또 5, 60대 이제 은퇴하시고 임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아름다운 한옥의 멋과 책을 통한 힐링,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보령에 위치한 그 산속 오지의 미옥서원 한 번쯤은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이제 가족과 함께 왔는데 와보니까 굉장히 차도 굉장히 맛있고 차도 또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2만여 권 있어서 웬만한 책은 다 구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또 독서를 좋아하시는 제 동호회 분들도 여기서 이제 독서 모임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고 이미 회차가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예쁜 한옥 건물에서 스테이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멋진 한옥과 책과 또 대한민국의 최초 소설가 한강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오늘 하루쯤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시고 저와 함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백억 자산가든 또 높은 지위에 있든 뭐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던 아니면 반대로 노숙을 하건 또 인생의 실패를 했건 저는 다 각자의 인생은 아름답고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소중하다는 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거를 녹여서 저희 채널에는 이제 인터뷰도 하고 있고 모두 배울 점이 있다.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주위에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주변의 미담이나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또 실패를 통해서 그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분들 또 아름다운 장소, 카페, 한옥 또 혼자 보기 아까운 건축물들 다양한 소재거리 다 괜찮으니까 그런 거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희 3일 경제독립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락 주실 곳은 3일 경제독립 TV 채널 worldtoptv@gmail.com 메일로 간단한 사연과 그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꼭 해서 3일 경제독립 TV의 소중한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경제독립 TV는 그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방송은 뭐 복지 방송을 한 60에서 70%,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등 재테크 방송은 20-30% 비중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채널이 추구하는 목표는 소중한 구독자님께서 함께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변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각자 되는 거를 함께 추구를 하는 게 바로 3일 경제독립 TV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 고마우신 분들이 많은데 조만간 제가 준비를 해서 저희 3일 경제독립 TV에 마일 라이프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0년 인생 로드맵북입니다. 이 마일 라이프북을 한 권씩 선물로 정회원 멤버십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선물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다른 또 리워드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미옥서원의 이재종 대표님과의 인터뷰 8월 15일 날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미루다가 이번에 한강 소설가님의 좋은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하면서 미뤄뒀던 인터뷰 정리해서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좀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는데요. 소중한 주변의 사연, 혼자 보기 아까운 건물, 또 한옥, 뭐 예쁜 카페, 또 다양한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 나 자신의 얘기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원도 산골 마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나 장소 가리지 않고 최대한 찾아뵙고 인터뷰를 할 테니까 3일 경제독립 TV에 소개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꼭 worldtoptv@gmail.com 메일로 연락을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미옥서원 이재종 대표님과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옥서원에 왔는데요. 산 중턱에 이렇게 멋진 정원이 있는 거는 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오늘 대표님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서점 소개도 받고 미옥 서점을 만들게 된 계기. 한옥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한옥이 굉장히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 이 숲속에 이렇게 미옥 서점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걸리신 거예요?
준비 기간은 대략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예. 일단 한옥 자재의 특성상 네. 공산품처럼 바로 이렇게 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정도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목재를 구입을 해서 건조를 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준비 과정이 좀 있어요. 사전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됐고, 또 여기 또 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목 공사의 시간도 좀 걸렸고, 그거를 일반적인 한옥의 특성상 콘크리트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석축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산 속에 이렇게 서점을 오픈한 어떤 계기나 의도하신 뜻한 바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서점의 어떤 접근성이라는 통념으로 볼 때는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거를 먹방 프로와 이렇게 견주어서 본다면 뭐 맛집이나 맛있는 뭐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은 지옥이라도 가는 그런 그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음식 맛집을 찾는 곳이라면은 머리를 채우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문화적인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려면 책을 매개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오지를 선정을 한 이유는 일단은 도시에서 좀 거리를 두고 좀 더 한 템포 쉬어가는 공간, 그런 약간 슬로우 라이프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의 번잡함이 주는 어떤 편리함이나 편익은 있지만 이 시골이 주는 또 어떤 원초적인 그런 안정감이나 또 아늑함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즘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3지대의 개념, 뭐 카페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서점이라든가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이 이런 뭐 인구 소멸 지역 내지는 오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일부러 왔습니다. 저에게도 또 약간 휴식이 필요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게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서점도 열고 뭐 학원도 하고 이럴 텐데, 이렇게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졌고 자연 산속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거를 만드실 생각을 했던 게 큰 감동을 받았고, 정말 100사람이 오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 오더라도 그 올림은 되게 클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전통적인 한옥을 이렇게 오래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 미옥 서점의 이름부터가 미옥이라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 저희 어머님 조남이고요. 그리고 저를 어렵게 키우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거기에 그런 학업을 뒷바라지 하시면서 서울에 상경하셔가지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자식에게 정성을 쏟아부으셨고, 또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일종의 뭐 부채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 이 서점 이름도 이제 어머님 조남을 따서 그 아름다울 밑자의 구스록자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의 이름 치고는 그래 조금 예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미옥,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미옥서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독서 토론 논술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해왔고,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과 지금의 어떤 공교육의 흐름이 좀 배치되는 면이 있지만,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교육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독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또 말을 제대로 하는 교육, 글을 제대로 쓰는 교육, 결국은 모든 영역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영역을 좀 이렇게 신장시키는 그런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교육을 해왔고요. 네. 그러면 논술 지도하면서 거기서 좀 성공하셨고,
그리고 인생 후반전은 내가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틋함을 담아서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글쎄, 이걸 뭐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네. 또 제가 어떤 구상을 하는 거에 대한 네. 약간 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위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고, 또 제가 또 관련 서적을 보면서,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의, 이런 컨셉의 그런 서점이라는 어떤 그런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시고, 저는 나름대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실제로 오픈은 언제 했고 또 실제 방문객은 좀 있는 편인가요? 작년 8월 말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원래 오픈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한 2년 정도 지체가 됐는데, 네. 작년 8월에 오픈했고, 정확히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1주년이 됐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뭐, 이 오지다 보니까, 이 책을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만 와도 반가웠어요. 손님은 당연히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에 독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보령 지역에 책을 읽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호감이 갔고,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정기적으로 북콘서트를 열어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이 뭐 넓진 않지만 어쨌든 그 주제에 따라서 한 20에서 60명 정도 오시거든요. 제가 한 15번 정도 북콘서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보통 매월 마지막 주, 이제 3, 4주에 걸쳐서 이게 월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월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네, 이렇게 일단 북콘서트 플러스 이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생 후반전에 예를 들면 100세를 기준하면 50대 전에는 치열하게 현업에서 이제 성공을 하셨고, 소위 후반전, 이제 60대로 넘어가면서는 평상시 좀 꿈꾸셨던 거를 이런 이제 미국 서점을 통해서 조금 읽어가고 싶어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콘서트도 하시고 어떤 형태의 대표님이 후반전 꿈을 펼쳐보고 싶은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광복인데, 오늘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그런 내가 원하는 나라는,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그런 지난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런 격정적인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 막상 꿈꾸었던 건 굉장히 아름답고 소박한 문화대국이었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화대국이 크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석유를 많이 팔아서 부자 나라라 하더라도 문화대국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군 일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자부심과 자랑이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살리지 못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그런 문화적인 유전자를 올바로 계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너무 거창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그런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 저는 그게 진정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국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3.1 경제독립 TV인데 저희도 대표님처럼 약간 그런 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8.15 광복을 맞았는데, 이 3.1 경제독립이 앞에 경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님과 우리는 경제독립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저희 채널의 목적이고, 제가 이야기로는 대표님은 이제 책을 통해서 인문학이나 그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좀 더 살을 채우는 그런 쪽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뵙고 인터뷰하는 게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아이,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미국 서원이 그냥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예, 후학을 예. 양성하고 그런 의미고, 그러면 한옥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네. 여기는 오지잖아요. 말하자면 예, 시골이고, 예. 그러니까 지역인데,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유인 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건물도 나름대로 잘 지어서 건물도 좀 보실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고, 예. 또
한옥도 일반 그런 양옥으로 마치 무슨 시골에 펜션 짓듯이 지었다면 차별화가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기 오셨을 때 한옥이 주는 전통, 안정감, 편안함 그런 것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 또 이 미옥서원 공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설계에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사무소하고 설계하면서 한 4번 정도 이걸 수정을 했어요. 계속 예. 이 담당자하고 바꾸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수정을 했고 심지어는 마감 과정에서 또 도면 수정을 좀 여러 번 했어요. 특히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도면 수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어간 거는 저같이 초보가 봐도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한옥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일을 하시면서 약간 한옥에 대해서 뭐 찾아보거나 방문하거나 도편수를 만나거나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치동 세택에서 이제 제 1회 전국 한옥 박람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네로라 하는 그런 유명한 도편수님들이 자기 자신이 했던 그런 작품을 주택을 모형을 축소해가지고 전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1회다 보니까 공을 들여서 전시를 했죠. 그 제가 한옥 전시장에 가서 보니까 평소에 그냥 지나쳐 가던 한옥의 모습이 제가 직접 가가지고 보게 되니까 완전히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순간 박람회를 이렇게 돌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마음을 굳힌 거죠. 저희 정서로는 돌담도 되게 아주 특이하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돌이 많이 들어가고 예쁘게 돌담을 쌓으셨는데 그 돌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이 보령 지역이 예. 돌이 많은 석산이 많아요. 예. 여기도 원래는 그 관광농원으로 개발하시기 전에 이 산주께서 석산으로 개발을 하시고 그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농원으로 만드시려고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구입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 돌이 굉장히 많고 자연석이 많고 그래서 제가 공사 과정에 토목하는 과정에서 이제 돌이 많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반출 해결하는 방식이 뭘까 고민하다가 예. 여기 아산의 외암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로 완전 돌담으로 정말 예쁘게 돼 있거든요. 예. 제가 우연히 거기를 놀러 갔다가 그걸 보고 아 이거다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바로 스케치해가지고 예. 그래 우리 돌담을 이거로 하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구책이었는데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옆에 마을에 계셨던 그 어르신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예. 그래서 지금은 돌담에 대해서 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저도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어떻게 보면 일생의 역작인데, 편안하게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를 모르는 근데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뭐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네.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경험적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뭐 돈에 초연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인생에 그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경험적 그런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10년 후에 사유 환원할 목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보령시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상 좀 문제가 있었고 철회가 되면서 결국 제가 그냥 마무리하는 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도 이 공간은 비록 서점이지만 공적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 보통은 저를 포함해서 은퇴자분들이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옥이 한 세 채하고 네, 세 채입니다. 마루 네, 누각이 있고. 누각이 있고 하는데, 들어오는 이제 입구에 숙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거기 창덕궁 낙선제를 제외한 곳은 네. 뭐
1인부터 예. 10인까지 투숙이 가능하고요. 아, 그 건물 한 채에. 예. 아. 또 한옥은 또 이 창호를 이렇게 접어서 개방을 하면은 이 중에 폴딩 도어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에서부터 10인까지 가능하고 위에 중정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1에서 20명까지 가능하고. 예. 근데 투숙의 조건은 일반 펜션처럼 네.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레저의 공간이기보다는 책을 매개로 해서 여기 와가지고 좀 쉬고 또 책도 읽으시고 서해안의 명산인 오서산도 좀 등산도 하시고 또 임도를 따라서 그렇게 산책도 하시는 그런 좀 쉬어가는 공간, 네. 여유 있게 쉬어가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한 채가 평수는 대략 한 30평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30평하고 뭐 35평 이런 정도. 아, 입구가 30평, 35평, 그리고 예, 이제 예. 누각이 있고, 예, 또 좀 본체가 있고 그런 예,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비는 평당 단가는 그 일반 양목보다는 탄력성이 예.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자재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비근한 사례로 목재소에 가서 목재를 구입하러 가게 되면은 그렇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주는 아름다움은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한 채 가격이 소위 말하면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3, 4억 정도 될 수도 있는 일단 건데. 일반 주택보다는 비싸고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주의 재력이 변수이고 또 그거를 또 누가 짓느냐. 그러니까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을 하는 그 팀의 그 퀄리티도 또 변수가 돼요. 그렇죠. 예. 생겼겠지만, 그렇다고 금강송 이런 걸, 그런 되는 거를 다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어쨌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낙선제까지 참고한 그런 건물을 완성하셨는데, 이런 걸 좀 알고 미옥 서원을 방문하면, 그래도 좀 더 느낌이 새롭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오다가 이제 보니까 김자진 장군의 묘소도 있어서, 맞습니다.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어린이들이 왔을 때 또는 어른들이 왔을 때 여기가 그냥 장소가 아니라 김자진 장군 묘소에서 미옥서 서원을 찾으면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충청도 특히 보령이나 이제 예산, 덕산 이쪽이 굉장히 충절의 고향이에요. 아시지만은 그래서 뭐 가까이에는 김자진 장군 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만해 한용운 또 윤봉길 의사의 충절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이쪽 전체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란지세에 처해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났었던 그런 충절과 의절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퇴색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좀 배울 공간이 많고 역사적인 공간이고 저도 이제 여기서 추진하는 게 그런 로컬 투어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15인승 마이크로버스를 구입을 해서 여기에서 투숙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예산 지역을 탐방하고 아니면 추사고택을 탐방하고 뭐 부여의 그런 유적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경 한 50에서 100km를 설정을 하면 부여, 공주, 예산, 덕산, 뭐 아산 이쪽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머무르시면서 낮에는 로컬 투어를 하고 밤에는 저녁 식사 후에 낮에 로컬 투어를 기반으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좀 진지한 저녁을 보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면 또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뭐 저희들도 3.1 경제독립TV가 꿈꾸는 거는 이제 저희는 그 본부가 강원도 인제라고 내설악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무를 한 14,000그루 조경수 같은 것도 심어놓고 이제 대표님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경제독립의 독립군의 이제 본거지식으로 지금 구축을 해나가는 거고 대표님은 이쪽에 유서 깊은 보령 쪽에서 미옥서원을 통해서 그런 정신 있는 고향을 굉장히 하는 게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했지만 강남 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분들이 자기 자녀 잘 살고 더 높은 빌딩 올리고 그런 거에 목적을 추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분들 보다가 아, 인생이 좀 너무 덧없다. 저래도 죽으면 그냥 세평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발걸음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것들이, 제가 대표님 오래 뵙지는 않았지만 뭐 말 꼭 안 나눠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한옥 서점인데 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책들이 있고 권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대략 뭐 한 2만 권쯤 될 거고요. 주로 인문학 중심으로, 주로 이제 문사철이라는 기본 영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예. 구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우리가 정치적 독립을, 네.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정치적 독립은 이루었지만 네. 경제적 독립이 정치적 독립을 많이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회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자립, 어떤 그런 자각력을 빨리 좀 키우는 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독립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복지 위주로 방송을 하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새로운 그 기존 금융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시청자분들께서 똑같은 종잣돈으로 좀 더 빠르게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사실 저는 대표님이 하시는 활동에 크게 공감하는 게,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약간 허해진다고 할까, 그렇고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그러려면 책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이 물론 도시에도 거기 가서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광화문 교보문고에도 가지만, 저라면은 기회가 된다면 자연 속에서 오히려 똑같은 책을 봐도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라면 더 큰 파급력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사 탐방 투어라든지 저녁에는 또 돌아와서 거기에 토론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책은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신 것 중에 갖춰야 될 거를 많이 이렇게 갖춰 놓으신 개인 소장 책도 있고 또 구입하신 것도 있고 다양하겠네요, 책이.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네. 또 선호도 있고, 근데 서점이라는 또 공적 공간이 되려면 조금 제 개인적 취향은 좀 축소를 시키고, 다양하게. 예, 기본적인 문사철이라는 기본적인 인문학 그런 도서를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럼 대표님은 인문학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고 가르치셨는데, 약간 개인 취향은 어떤 쪽으로 많이? 저는 벽돌책입니다. 벽돌책이면 좀 두껍고. 예, 그러니까 고전 플러스 벽돌책. 아, 그 좀 긴 호흡의 책을 읽어야.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께도 가장 우선으로 권하는 게, 제가 5권을 설정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그러니까 문사철이라는 기본 세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네. 문학은 이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이제 제일로 꼽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학은 이제 헤로도투스의 역사, 예. 그다음에 이제 철학은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이제 2권은 이제 동양으로 오면은 이제 공자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논어, 그다음에 노자의 도덕경 해가지고 전 5권을 저는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를. 아, 대표님 개인이 예. 어떤 이 정도까지 오시는데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저에게는 가장 좀 비중이 있는, 예. 또 가장 중요한 책이고요. 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간을 인간이게 만든 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도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 꼭 아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하고 계시죠? 아, 대표님, 그러면 어머님이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성공하시고 대표님도 학업이나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여태 인생 전반을 살아오시면서 그 진로를 자발적으로 정하셨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이런 대학에 가라든지 어떻게 이쪽으로 발을 디디게 되셨나요? 뭐 옛날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저 뭐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성장해서 잘 살길 바라는 그런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단순한 기대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로나 적성까지 그렇게 개입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셨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찾아가는 입장이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가장 이제 큰 멘토이셨고,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서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인문학 쪽을 전공하셔서 학원을 그렇게 서울 예,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오픈하셔서 뭐 학창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예, 뭐 시인이셨던 분이 계시고, 네, 또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인문학적인 사유가 열려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고, 네, 그런 것이 저에겐 굉장히 지금도 예. 그럼 대표님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해도 추구한 걸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속 추구를 하셨던 그럼요. 거죠? 제가 메모는 당연히 하죠. 메모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를 아이디어나 이런 즉석으로 메모하고, 예, 그런 비밀 노트는 당연히 있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네, 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계속, 그래서 제 별명이 좀 웃기지만 투덜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어디 딱 보면은 저거 저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다르게 좀 예,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개선점 부분. 없나요? 그거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진도에 갔을 때 소치 허련에 그 운림산방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유일하게 투덜대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저거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예. 이제 그런 것이 습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어떤 거 멋있는 좀 괜찮은 공간에 있으면 사진을 찍든가 메모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예.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도 굉장히 많은 건축 잡지나 건축 도서를 보고 그걸 응용을 하고, 그래서 가장 영감을 많이 준 거는 아무래도 북유럽의 도서관. 북유럽의 그런 예. 도서관에서 한길사 김호로 대표가 쓴 세계 서점 기행 같은 책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부러울 정도의 아름다운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점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에요. 예술이고. 역사와 예술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 우리처럼 그냥 뭐 커피 마시고 그런 약간 책을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책을 제대로 재배접하는 공간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너무나 멋있고 부럽고, 그러면 부러우면 진다는데 예. 우리도 해봐야지 해가지고 저도 그냥 해본 거죠. 저처럼 이렇게 조금 비교하고 좀 더 잘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받은 느낌은 저는 한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돈을 벌면 지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이 이상 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건물 자체가 구조가 좌우로 이렇게 계곡이 돼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자연을 그렇게 거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집을 지으셨다는 걸 하고, 건물의 높도 낮이도 여기가 이제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약간 공간이 그 원형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독서하다가 밖에 나갔을 때는 또 밑이 바라다 보면서 누각이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양쪽엔 또 자연적인 소나무가 있으니까 너무 탁월한 장소를 선정하셨고, 그렇게 또 올해 스케치를 통해서 또 물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양쪽으로 흐를 텐데 그것까지도 다 마무리를 잘한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아까 직원 얘기로는 풀 같은 것도 농약도 안 치고 일일이 다 뽑거나 아니면 예초기를 돌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여기는 마을의 상류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생활수는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로 쓰이지만 제가 좀 생리적으로 그런 거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걸 좀.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민한 또 성격이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안 쓰는 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초제 같은 경우 한 방울도 안 썼습니다. 앞으로도 안 쓸 거고, 그거는 예. 제가 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보통 다른 건물은 화려하지만 사실 관리는 그렇게 자연 친화적이 않은 것도 많고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돈은 더 들지언정 철저하게 그런 거를 지킨다는 게 되게 뭔가 충격을 받았고요. 꼭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40대, 50대. 예, 그런 주기별로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네.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도 있고, 네.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예.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제가 사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게 제 개인적인 축적이 아니라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까 제가 거기 그 학원 선생님 중공석에도 이렇게 제가 했듯이 네. 그래서 이건 제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공적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복지하고 이걸 약간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저에겐 숙제이고 저는 이걸 마무리하는 거는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제2, 제3의 장소에도 사실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저에게는 하나의 또 일정이에요. 네, 하나의 목표고. 예, 목표이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속된 표현을 그렸죠. 제가 권뚜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제가 사고를 치면 수습은 누가 하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말고 익산이나 목포나 고흥이나 이런 지역에 다시 더 추가로 물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거긴 또 거기에 맞는 컨셉이 있을 것이고 네. 중요한 건 저희가 가는 곳은 소멸적 1위로 많이 갑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성공할 것 같아요, 대표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신문에 의하면은 서울이나 뭐 그런 여타 지역에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가 지역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단순히 빵집이나 커피숍 가서 그냥 했더니 뭔가 공허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책이나 힐링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도시민들은 거기 가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 미국 서원을 궁극적으로 찾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여기 하나는 부족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네. 그럼 그게 제주도도 갈 수 있고 강원도 꼴짜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오셨지만 그 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예, 인제 그 도서관이 생겨서 예. 인제의 거주 인구보다 뭐 몇십 배의 그런 유동 인구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활력을 되찾은. 예. 그러니까 지역 지자체에서 한 그 어떤 인프라 중에서는 꼽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선도 지역으로 꼽혀가지고 뭐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예. 저도 안 가봤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3지대라는 개념. 네. 그래서 동네 서점이 동네 책방이 이제 지역을 살린다. 그래서 이런 컨셉은 이미 북유럽에서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이런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지역 일종의 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게 네.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협치가 되고 있으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좀 관주도형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어떤 그런 가버넌스가 이루어진다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저는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비석을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보통 그런 비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대표로서 그러니까 제 교육 사업체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들은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제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 것일 뿐이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100억 회사가 1000억 회사가 되고 월급도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대표님은 개인적인 꿈도 있으니까 좀 어떤 사회 환원 내지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회사가 추구하는 더 큰 회사 직원이 하는 거 약간 상충될 수도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균형을 잡는 게 제가 밸런스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도 직원들에게 그런 노력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또 균형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목표 과제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사고를 쳐야 직원들도 용인을 하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동해안의 목재소에 가서 이 목재를 구입하러 갔다 오면서 제가 머리를 밀고 갔어요. 제가 삭발을 하고 나 이런 각오로 왔으니까 네. 나를 좀 이해해 달라. 또 직원들한테. 예, 직원들이 당장 뭐 흔쾌히 동의하지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하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제가 그런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예. 관건이고요. 그게 아니면 솔직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50억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대표님 말씀대로 더 큰 빌딩에서 임대료를 1, 2억 받는 게 표면적으로는 세속적으로 보면 더 훨씬 훌륭한 경제적인 관점에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 큰 부자도 많은 거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하는 부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문화도 없고 그리고 부익분이 빈빈 심화되고 더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 권의 책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대표님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 지나고 보면 5권의 책 중에 그렇게 발견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더 크게 지은 한옥집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예.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신이나 예,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신경이. 어떻게 이제 예. 이제 추구되고 또 고양이 되느냐가 변수고요. 예. 이제 저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이건 이제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유지부수만 하면 되지만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귀중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3일 경제독립 TV 구독자분들은 경제독립을 꿈꾸는데 대표님이 많은 인생 경험 또 이 미역 서원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설립을 하셨는데 40, 50대 후배들한테 따끔한 말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아니 뭐 따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로서기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네. 그런 조건도 충족이 돼야 되고 개개인이 좀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이 나야 이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가야 진정한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독립 플러스 네. 또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두 축으로 네. 이 삶을 영위할 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제가 보기엔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균형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결국은 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무슨 뭐 경제서적을 보고 뭐 노후 이런 것도 결국은 책에서 많이 찾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경험이냐 아니면 이제 책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습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게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나이가 지금 한 60세 정도? 네, 올해 저 한갑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뚝뚝 끊어서 10년 주기로 생각했을 때 네. 대표님이 뜻을 세우고 이제 학창 시절 20대 네. 그리고 3, 40대는 대표님이 학원이나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때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10대는 뭐 학창 시절이고요. 네. 30대는 약간 방황.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문학평론이 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진로에 대한 마지막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구지책으로 오게 된 게 이제 이런 사교육이었고, 거기서 뜻하지 않게 또 잘 됐고, 제 안에 숨어있는 악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위 분들한테. 제 안에 내면에 있던 그런 악마적인 요소가 잘 작동을 해가지고 잘 또 되게 됐고, 근데 지금의 50대에는 또다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저하던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나이가 완전히 차니까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온 거고, 결단을 하게 됐고, 이제는 뭐 기고지세로 흔들림 없이 이제 밀고 가신다. 이제 관뚜껑으로 달려가야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서원을 구상하시고 대표님이 준공까지 마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준비부터 총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여기는 지금 횟수로는 9년인데요. 네.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옥 그런 자재 준비 기간, 또 설계, 그다음에 토목, 한옥이 마무리되면서 코로나도 겪었고, 또 이
이 미옥서원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총 횟수로는 이제 9년인데 그 건축에 대한 집중은 한 7년 정도 한 거거든요. 네. 코로나 기간에 좀 쉬었고 약간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제가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뭐 집을 지으면은 되게 뭐 늙는다 그러 10년을 늙는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오기가 있고 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지금 저는 40대 중반 정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바르신 것도 드릴 건 아니고 굉장히 마인드를 건강하게 사시고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환갑이지만 100세를 향해 아주 가는데도 오래 살면 안 됩니다. 네, 40, 50대로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 뭐라도 경제 독립을 이루든 아니면 머리에 든 거를 하든 그 거대한 전환은 최소 10년을 목표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예, 여쭤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해도 멋진 한옥을 하나 완성하든 아니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일을 추구하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야. 네. 시행착오도 많이 맞습니다. 줄여지면서 예, 예. 20년 걸릴 걸 10년에도 끝낼 수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3년 5년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참고 노력하고 인내하자. 이게 말씀이신 거죠. 가장 어렵죠. 네. 가장 어렵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까지 끼면 너무 어려운데 그럼 이제 소설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꿈을 한번 추구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되게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단속 구간입니다. 약 700m 앞 좌회전하세요.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266kg밖에 없어.